저는 오늘 이런 생각으로 좀 왔는데요. 네. 결국에 RFID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주 간단한데 결국에는 RFID를 이렇게 RFID가 어떻게 동작하고 어떻게 쓰이는지 요거를 정확하게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내가 이 RFID를 이렇게 도입을 하는 업체들이 실제 RFID 전문가가 아니고 실제 그 산업에 뭐 제조면 제조 전문가 아니면 생산 전문가 뭐 이런 전문가들이 있는데 RFID는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잘 모르니까 막연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네. 이게 내가 어떤 제품을 선택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비용이 적당한지 그리고 RFID가 과연 뭔가 어떤 정보를 읽어오는가 이런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는데 결국에는 저는 이 RFID를 아주 쉽게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보면은 네네. 이 그림에서 다 아시겠지만 그 RFID 태그가 있고요. 태그는 이제 바코드에 해당하는 바코드가 되겠고 리더가 이제 리더에서 어떤 전파를 신호를 줘서 RFID 정보를 읽어옵니다. 무선으로. 그리고 이제 리더에서는 이제 서버로 데이터를 넘겨주는데 이제 리더에서 그럼 데이터를 어떻게 넘겨주느냐 이제 통신이 필요한데 유선으로 뭐 예를 들어서 시리얼로 넘겨준다 아니면은 이더넷으로 넘겨준다 아니면은 무슨 와이파이나 아마 직비나 이런 걸로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스템이 구성된다. 이걸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결국에는 이제 제가 그 RFID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다 주민번호가 있잖아요. 네, 주민번호가 그렇죠. 있고 네. 자동차에는 다 자동차 번호판이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사람은 주민번호를 조회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자동차는 자동차 번호판을 조회하면은 요 차에 대한 정보를 뭐 사고 이력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관리하고자 하는 어떤 사물들, 물건들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코드를 붙이기도 하고 네. RFID를 붙이는데 네. 결국에는 어떤 물건들에 이 RFID를 부착함으로써 내가 유니크한 아이디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쓰는 거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만 아시면 아주 쉽다. 그리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정확하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표가 이게 메모리 구조인데 이 부분은 살짝 말씀을 해주시죠. 네. 뭐 다양한 그 메모리를 상당히 이제 많이 저장할 수 있다. 네. 그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이 내용은 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RFID 리더를 하는데 보통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항상 물어보는 것들이 이런 뭐 RFID가 어떻게 돼 있고 뭐 리더는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결국에는 RFID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잘 아시면은 그냥 쉽게 아 이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RFID 이제 태그 일단 18000-63이라고 돼 있는데요. 네. 우리 예전부터 이렇게 히스토리를 보면은 예전은 젠2 프로토콜이 그러니까 젠2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ISO 18000-63. 네. 그 전에는 ISO 18000-6C. 예.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거부터 이제 똑같은 내용이다. 근데 요런 이 국제 표준인 ISO 18000-63은 어떠한 메모리로 되어 있느냐? 결국 간단합니다. 메모리 뱅크가 4개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하나씩 보시면은 EPC라는 게 있고 EPC는 일렉트로닉 프로덕트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자 제품 코드인데 결국엔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의 주민번호에 해당하는 유니크한 뭐 어떤 그 아이디가 되겠죠. 근데 네네. 실제로는 이 EPC는 유니크하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 EPC에는 내가 그 회사에서 도입을 할 때 이 EPC 영역에 이용을 해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RFID에서 리더가 기본적으로 읽는 것은 이 EPC 영역입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좀 약간 시간을 할애하겠는데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그럼 뭘 읽어드리느냐? RFID는 뭘 읽어드리느냐? 아, EPC를 읽어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서 이제 확장을 할 수 있는데 이 EPC 말고도 그럼 또 뭐가 있느냐? 이 TID라는 게 있습니다. TID. 실질적으로 이 TID는 실제 유니크한 거는 이 TID 메모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태그 칩을 만들어 올 때 이 반도체 공장에서 유니크한 전 세계에서 유니크한 아이디를 이 TID에 저장을 합니다. 근데 실제 이 TID를 읽으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EPC를 먼저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TID를 한 번 더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장 많이 읽는 EPC를 읽어드리면 바로바로 쉽게 빨리빨리 읽어드릴 수 있는데 이 TID를 읽으려면은 EPC를 한번 읽고 TID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2배 정도 더 걸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가장 많이 쓰는 것은 그냥 EPC만 단순하게 읽어드린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어떤 내가 그 태그에 저장할 수 있도록 유저 메모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리저브드는 이러한 메모리들을 특정 권한을 갖는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패스워드를 저장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셔야 될 거는 이 EPC, 그 다음에 TID, 이 정도만 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왼쪽 하단에 이 표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이게 실제 어떤 글로벌 RFID 태그 칩 벤더의 그 데이터 시트에서 제가 따온 건데요. 보시면은 리저브드 EPC TID 유저 메모리가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네. 몇 비트로 되어 있다. 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 EPC 영역이 아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EPC는 실제로는 그 예를 들어서 내가 EPC를 512비트를 메모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실제로 사용할 때는 도입하는 업체에서 내가 96비트로 쓸 수도 있고 512비트로 쓸 수 있고 32비트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EPC 영역에 어떤 PC 비트라는 게 프로토콜 컨트롤 비트라는 게 있는데 여기 값을 조정함으로써 내가 마음대로 조정해서 쓸 수 있다. 네. 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EPC 이제 많이 할애를 해주셨는데 RFID의 이제 태그 관련해서는 EPC와 이제 TID 정도를 이제 많이 알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 이제 RFID 태그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아이디로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RFID 솔루션이 이제 이 태그를 인식하는 리더 쪽이잖아요. 그렇죠. 예. 뭐 다양한 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리더는 뭐 휴대형도 있고 네. 고정형도 있고 네. 뭐 그 두 가지죠. 예. 네, 네.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대표적인 제품들을 이제 설명해 주실 텐데 그거 이제 설명해 주시면서 그 다른 좀 이제 기존의 이제 범용 제품이 아닌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렇죠. 우선은 그러니까 저희가 또 이렇게 주로 이렇게 질문하는 게 어떤 리더를 사용하면 좋냐.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저희가 이제 리더 설명 좀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고요. 저희는 뭐 이제 핸드헬드형도 일부 있고 뭐 리더, 고정형 리더, 일체형 리더, 모듈 다 있는데 제 다음에 또 이렇게 에이펄스텍에서 김남중 대표님이 또 핸드헬드는 잘 설명해 주실 테니까 저는 고정형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고정형도 이렇게 보시면은 안테나를 4개 이렇게 부착할 수 있도록 안테나 포트가 일반적으로는 4개가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이 안테나를 4개 이제 달면은 이 안테나가 동시에 4개가 동시에 동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순차적으로 1번 안테나, 2번 안테나, 3번, 4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안테나를 뭐 4포트를 쓴다 이런 얘기는 내가 커버하고자 하는 바운더리를 넓히기 위해서 안테나를 뭐 여러 개를 쓰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반대로 그러네요. 커버리지를 넓히는데 내가 속도를 아주 그 4개 안테나에서 동시에 빠르게 읽고 싶다. 이럴 때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이 안테나가 계속 스위칭을 하기 때문에 스위칭해서 1번 안테나에서 스위칭하고 2, 3, 4 와서 다시 1번까지 오기까지에는 네. 최소 한 몇백 미리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응용 분야에 따라서 읽는 속도가 아주 빨리 필요로 할 때는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한 포트만 사용하실 건지 아니면은 뭐 리더기를 여러 개를 써서 동시에 이렇게 동작시키도록 할 건지 네, 이런 네. 것들을 좀 정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어쨌든 안테나는 동시다발적으로 읽는 게 아니고 어쨌든 시간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그렇죠. 인식이 된다. 네네네. 그리고 뭐 4개를 그러니까 뭐 보면은 게이트 같은 거 보면은 네. 양쪽 상하 좌우 그렇죠. 상하 좌우 이렇게 있는 데도 있고 네. 어떤 컨베이어 벨트에서 앞에서부터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치된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어쨌든 뭐 그것들 나름대로 순차적으로 인식이 된다. 그렇죠. 네, 순차적으로 이제 인식이 되도록 설계가 돼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또 많이 여쭤보시는 게 그러면은 안테나 하나를 써서 보통
RFID 안테나 하나로 쓰면은 인식거리가 최대 뭐 10m, 15m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10m에다 놓고 태그를 한 10개를 읽고 싶다. 뭐 다 읽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사실은 도입하는 게 이제 까다롭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테나 같은 경우도 안테나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안테나 빔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면 방향 보통은 직선으로 내 앞에 정면 방향은 이렇게 개인이 높게 잘 읽을 수 있는데 약간 이렇게 방향이 벗어나면은 개인이 떨어지고 좀 덜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임의로 한 뭐 앞에 10개가 있는데 이걸 다 읽고 싶다. 가능하냐. 이제 이렇게 많이들 문의를 하십니다.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테나를 여러 개 써서 이제 1번 안테나에서 뭐 예를 들어서 5개 읽었다면은 2번 안테나에서 한 3개, 3번 안테나에서 2개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해서 다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제 어떤 구조물이든 구조적으로 이제 그런 설치 작업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의류 쪽에서는 네. 고정형이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어떤 게이트를 설치해서 박스 안에 들어있는 200~300개를 그렇죠. 한 번에 뭐 한 번 그죠 그거 한 번이라고 보는 거죠. 한 번에 예를 들어서 한 네. 4초 동안에 네네. 200개를 다 읽어야 되겠다. 네네. 이런 요구 사항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제 거기에서는 그것들이 이제 필수 요구 사항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어쨌든 그 구조물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네. 따라서 이제 그 인식률 자체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안테나 예를 들어서 바닥에 뭐 하나 깐다거나 네. 뭐 양 옆에 하나씩 깔고 뭐 위쪽 천장 부분에 하나 깔고 해서 순차적으로 하면서 이게 박스가 지나갈 때 빠른 시간 내에 다 읽어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다음 이제 준비해 주신 요 장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다음으로는 네. 이제 리더가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를 잘 읽어 드렸는데 네네. 이 리더를 내가 어떤 서버 쪽으로 어떻게 보내줄 수 있느냐 이것도 네.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리더들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시리얼 RS232가 지원이 되고 TCP/IP가 지원이 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앞에 이제 터크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공장에 이렇게 특화돼 있다. 이런 경우에는 뭐 다른 뭐 이렇게 공장에 특화된 통신 프로토콜을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에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좀 더 보시면은 GPIO라는 게 General Purpose Input Output이라는 포트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네. 어디에 쓰이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RFID를 항상 동작을 안 시키고 어떤 센서가 딱 동작이 됐을 때 그때만 예를 들어서 한 5초 정도를 동작을 하고 싶다. 이럴 때 이 GPIO의 인풋에 센서를 부착을 해서 센서가 감지가 되면은 아, 내가 리더를 한 5초, 10초 동작시키겠다.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그럼 GPIO 또 아웃풋에서는 그럼 태그를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읽혔을 때 내가 경광등을 켜주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GPIO의 아웃풋 포트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경광등을 켜지거나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여기 리더기에서 보통 무선 포트는 지원이 안 되는데 우리는 환경 때문에 뭐 무선으로 하고 싶다. 그렇죠. 데이터를 서버로 무선으로 보내시고 싶다. 뭐 블루투스나 와이어리스 랜이나 아니면 뭐 직비나 이렇게 가능하냐 이렇게 또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통 요즘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시리얼 투 와이어리스. 그러니까 시리얼 투 뭐 예를 들어서 블루투스, 시리얼 투 와이파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이런 제품을 연결하시면은 무선도 이렇게 다 가능하십니다. 네네. 어찌됐든 지금 그러니까 예전보다 공장이나 이런 제조 쪽, 산업 쪽의 환경이 네. RFID를 이제 구축하기에 좀 더 성공적으로 이끌기에 좋은 환경이 됐다. 이제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들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죠. 그럼요. 네네. 이제 뒤에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네. 결국에는 이제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리더도 이렇게 성능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이제 태그가 과거에 한 10년 전만 해도 이제 감도라는 게 있는데 센시티비티 결국 감도에 의해서 태그의 성능이 결정이 됩니다. 네. 과거 한 10년 전에는 마이너스 13dB 정도가 보편적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가장 최근에 나온 것들은 마이너스 24dBm. 그러니까 최소 한 10dBm이 좋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사실 10dB 하면은 10배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거리가 10배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감도가 마이너스 10dB 정도 좋아졌다. 이건 대단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지금 태그뿐만 아니고 리더 이런 전반적인 RFID 제품에 대한 성능, 하드웨어에 대한 성능이 좋아지고 그리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그 백단의 이제 기술들도 상당히 좋아지면서 RFID가 다시금 뭐 여러 분야에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들, RFID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라, 그러니까 뭐 대표님이 보시기에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뭐 한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전부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그러면 요 장은 넘어가고 제가 이제 네네. 문제점 말씀드리면은 네. 결국은 이제 저희가 RFID를 뭐 최소 10년 이상 뭐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네. 크게 저는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인식률. 인식률이 100%가 되느냐? 결국에는 과거부터 이렇게 RFID를 한 10년 전에 정부에서 지원 사업을 많이 해서 유도를 많이 했었는데 네. 결국에는 문제가 항상 100%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어떤 그 무선이라든가 뭐 배터리를 가지는 무선 기술들은 100%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RFID는 태그가 배터리가 없습니다. 배터리가 없다 보니까 이 인식률이 그 주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항상 이 고객들은 고객사에서는 인식률이 뭐 왜 95%밖에 안 되느냐, 98%밖에 안 되느냐, 100%는 왜 언제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RFID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는 인식률을 100% 달성하는 거. 이거가 목표 하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인식률 100%는 요즘에 가장 핫한 뭐 의료 쪽, 이런 쪽이나 뭐 예를 들어서 물류 쪽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재고 관리 이런 쪽에서는 인식률이 중요하니까 내가 뭐 100개를 읽어야 되는데 99개가만 있으면은 하나 어디 갔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서는 인식률 100%를 문제 삼는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희는 이거 사실은 두 번째 부분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크로스 리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900메가 RFID는 장거리 리더거든요. NFC는 뭐 기껏해야 뭐 예에서 10cm이지만 900메가 RFID 장거리 RFID는 인식거리가 10m, 15m 이렇게 최대는 됩니다. 네네. 그런데 한꺼번에 바코드와 다르게 한꺼번에 뭐 수백 개를 읽는 건 좋은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특정 태그만을 읽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변에 이제 RFID 태그들이 많기 때문에 원치 않는 태그들이 자꾸 읽힌다는 거죠. 네네. 그럼 이 리더는 내가 과연 필요로 하는 태그는 뭐냐 이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크로스 리딩 문제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그 이슈가 좀 있겠습니다. 네네. 뭐 RFID 아까 이제 인식률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 인식률을 뭐 최대로 높이려면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적인 부분들을 이제 그 RFID 환경에 맞게끔 조정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네. 그리고 이제 각각의 하드웨어나 뭐 하드웨어는 뭐 태그 리더 안테나별로 어떤 뭐 장치 조절 내지는 뭐 그런 것들도 필요할 텐데 예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네. 고객사 분들 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응용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인식률이 중요하다 이런 네, 경우에는 네. 이제 이거를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인식률은 이렇게 토탈 시스템을 따져야 되거든요. 네. 태그를 일단 우선 태그를 보시면은 이제 이런 태그 업체 뭐 저희 리더기 업체 이렇게 컨택을 하시면은 태그를 선택을 이렇게 이거를 사용하십시오 추천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객사분들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게 이 태그는 감도 어떤 칩을 사용했느냐 결국에는 태그 칩에 따라서 감도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여기 제가 써놨지만은 요즘에 이제 많이 쓰는 것들이 마이너스 16dBm,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20, 이제 최근에는 마이너스 24까지도 나오는데 이 낮은 게 좋은 거죠. 네네. 결국엔 낮은 것일수록 그 인식거리가 뭐 5m가 될 수 있는 게 7m가 될 수도 있고 8m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태그는 감도가 좋은 곳을 선택하시라. 그 다음에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도 이제 센시티비티가 마이너스 한 95dBm 정도 되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대부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리더기 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 이제 어디라고 뭐 특정하게는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보통 한 마이너스 95dBm 정도 되는데 이것들은 대부분 다 유사할 겁니다. 네. 단지 그 칩을 썼는데 이제
그 리더기를 꾸몄을 때 그 충분한 성능이 나오도록 만들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리더기 스펙을 보시면은 또 엔티 콜리전 성능이 있습니다. 엔티 콜리전은 내가 한 번에 태그를 1초에 태그를 뭐 100개를 읽어드릴 수 있는 성능이냐, 뭐 800개를 읽어드릴 수 있는 성능이냐 이거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 리더기 업체들이 이 성능을 한 800개, 900개 정도를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업체에 따라 좀 다른 게 어떤 업체는 최대로 써놓자. 그래서 뭐 우리는 900개, 업체는 좀 겸손하게 우리는 좀 보장할 수 있도록 한 500개 정도만 기입하자 해서 뭐 500개만 기입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아주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인식률이 중요하다고 하면은 사실은 사전에 뭐 데모 시스템을 좀 해서 한번 어느 정도 인식률이 되는지 조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안테나 중에서도 안테나도 개인이 높을수록 성능이 좋겠죠. 6dB짜리.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RFID 이제 여러 문제점들 중에서 두 번째 이제 크로스 리딩 부분들을 이제 해주셨는데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태그만 읽고 싶다. 그렇죠. 이런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크로스 리딩이 뭐냐. 네. 결국엔 여기 이 그림에 보시면은 안테나가 있고 앞에 있는 예를 들어서 박스에 태그가 있는데 결국엔 내가 앞에 있는 어느 한 특정 태그 하나만을 읽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녹색으로 이렇게 5개가 켜져 있잖아요. 네. 5개가 다 인식이 된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내가 하나를 선택할 수 없으니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결국에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RFID는 사람이 이렇게 대화하는 거랑 100% 똑같습니다. 대신에 사람이 눈은 보이지 않고 대신 내 목소리하고 귀로만 이렇게 통신합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내 앞에 누구 있니 물어봅니다. 항상 리더는 누구 있니만 물어봅니다. 누구 있냐면은 태그는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A입니다. B입니다. 이렇게 대답만 합니다. 그래서 누구 있니 이게 들리면은 대답을 다 하거든요. 네. 결국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내 하나만을 특정할 수 있느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이렇게 귓속말 하듯이 누구 있니 이렇게 작은 귓속말로 하면 됩니다. 그래 결국에는 리더기 파워를 조정을 해서 아주 작은 파워로 누구 있니 물어보면은 그 앞에 있는 가장 앞에 있는 단거리에 있는 그 태그만 대답을 하겠죠. 네네. 근데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는 아주 어렵다. 왜? 이 태그도 이 사람하고 똑같이 어떤 젊은 태그들은 귀가 좋고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주 작은 소리로 누구 있니 일본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태그가 성능 자체가 다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반응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네. 네. 실질적으로 이제 다음 네. 장에 보시면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장비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내 밑에 있는 태그를 읽어드리는 게 바람직스러운데 네. 가끔가다 옆에 있는 태그를 읽어드린다. 이래서 어떤 공정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된다. 이런 게 이슈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하는 태그만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예, 네. 지금 아이디오가 그런 관련된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 이렇게 씁니다.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은 태그하고 태그 간격을 좀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은 내 하나만을 읽어드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리더기 파워를 최소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리더기 파워를 적게 써서 한 태그만 읽어드릴 수 한다. 그 다음에는 안테나를 예를 들어서 내가 지향성이 아주 좋은 안테나를 써서 하나만을 읽어드린다. 아니면은 니어필드 안테나 이제 빔에 아주 가까이 있는 것만 읽어드려서 하는 건데 그런 것을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뭐 안테나 쪽에 어떤 차폐 장치를 써서 네.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필터링에서 결국에는 가장 가까운 태그는 여러 번 인식을 할 거고 이제 주변에 있는 좀 떨어지는 태그는 가끔 인식이 될 거니까 소프트웨어 필터링에서 가장 많이 읽어드리는 태그를 인식을 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 네,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이제 옵티컬 RFID는 이제 저희 아이디로만 가지고 있는 좀 어떤 솔루션인데 저희는 이런 우리 그 LED 등이 있잖아요. 네네. 이 LED 등, 손전등 이런 것처럼 불빛을 이렇게 비춰가지고 그 불빛 받는 태그만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다음 장이 준비되어
해주신 적용 사례는 어떤 적용 사례인 거예요? 일반적인 RFID인 거예요? 아니면 옵티컬 RFID 적용 사례인 거예요? 저희가 이제 네. 일반적인 RFID 한 3건하고 네네. 옵티컬 RFID 한 건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요거 보시면 이제 컨베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컨베이어 많이 쓰시는데 이 컨베이어에 지나갈 때 이제 뭔가 이 컨베이어의 박스에 어떤 물건을 채우고 어느 부분에서 이 내용물에 따라서 어떤 스토퍼로 떨쳐줍니다. 네. 옆으로 착 밀어주죠. 그래서 이제 RFID를 인식을 해서 어떤 그 RFID를 인식해서 이렇게 탁 원하는 곳에 이제 스토퍼로 밀어주는데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저런 박스들이 여러 개가 줄줄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안테나에서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옆이나 앞쪽에 있는 박스가 인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 타겟팅을 해서 엄만 제품을 떨어뜨려 줄 수가 있겠죠. 네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요거는 말레이시아 이제 어떤 공장에 적용을 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파워를 최소화를 해서 이제 그것만 인식을 하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간혹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한 번 정도, 2번 정도는 오류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작업자들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이렇게 태워서 다시 한번 가는 방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네. 지금 뭐 게이트 출입 관리도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금연 관리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RFID 적용 사례인 거고 네. 지금 옵티컬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옵티컬 RFID 사례만 듣고 네. 예, 다음 네. 발표하기도 좀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옵티컬은 예. 아까 예를 들어서 컨베이어에서 그런 앞쪽 박스나 뒤쪽 박스가 잘못 인지가 된다고 네, 했는데 네, 네. 옵티컬은 이 빛으로 저희가 이제 빛으로 빔을 비추어서 그 빛을 받는 태그만 응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앞쪽이나 뒤쪽에 있는 태그가 응답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그림에 보시면은 이 노란 딱지 붙어 있는 게 이렇게 그 RFID 태그가 되겠습니다. 네. 이 태그는 뭐 일반 RFID도 지원이 되면서 또 옵티컬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제조 쪽 라인에서는 옵티컬로 해서 내가 특정한 태그만을 100% 정확하게 읽어드리겠다 할 때는 이렇게 가운데 보시면은 이렇게 녹색 그 안테나가 있죠. 그 네. 불이 켜져 있는데 그 불을 켜서 거기에 지나가는 태그를 정확하게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박스가 이렇게 쌓여져 있다. 이래서 여러 개 뭐 동시에 뭐 20개를 읽겠다. 이럴 때는 저희가 일반 RFID 기능이 또 있으니까 일반 RFID 기능을 이용해서 동시에 뭐 수십 개를 읽어드린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 RFID 기능도 다 수행을 한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특정 태그만 읽기 위해서는 이 옵티컬 기능을 부여를 해서 특정 RFID 태그만 읽을 수 있다. 네. 예, 예. 그렇게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